뭐 특강인데요.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그 강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런 자리를 하여튼 만들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하고 교통도 좀 복잡하셨을 텐데 하여튼 시간 맞춰서 오시냐고 너무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 강의는 뭐 이제 뭐 우리 정규 수업처럼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인문적인 내용하고 뭐 철학적인 내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테마를 섞어서 좀 재밌게 제가 한번 이제 철학이나 뭐 하여튼 이쪽 동양 철학, 역학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어떤 분들을 위한 강좌를 이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중간에 뭐 말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상황이 되면 좀 더 길게 또 늘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테마는 뭐 운명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제가 뭐 솔직히 운명을 뭐 다 알아서 이렇게 강의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그런다 그러면 제가 너무 이제 건방진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이제까지 이제 공부했던 어떤 그런 내용 중에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 강의가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이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뭐 저보다 뭐 훨씬 더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시는 부분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혹시 뭐 강좌 내용이나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이제 나무라지 마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뭐 사실은 한자 세대 그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은 이제 뭐 한자라든지 또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영어도 또 잘 모르고 한글도 사실은 이제 뭐 엉망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소제목으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팔자 이제 보통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자란 정말 있는 것인가?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저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제 강의를 이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걸 보면은, 사람이 틀린 거예요. 이제 뭐, 어려서는 보통 보면 가정 환경 속에서 자기 부모나 친척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할까? 또, 아니면 저 사람은 아예 시작부터 왜 저렇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보니까 무슨 뭐 팔자가 있다 그러고 운명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전생에 무슨 뭐 복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제 그 안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때로는 이제 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어봐요. 이게 정말 맞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 이거 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맞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무튼 여기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테니까 그러한 이제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어떠한 이제 정말 이유가 있는 공부다 알고 자부심을 좀 갖고 또 혹시나 또 누가 물어보면은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의 이제 지식 대십사에서 이제 하여튼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예. 근데 이제 큰 틀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거시적 측면에서는 인간이 다 같죠. 인간이 어떤 거시적 측면에서는 뭡니까?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길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죠? 누구나 아무리 뭐 좋은 집에 태어나건 좋은 거를 먹건 어떻게 해도 나이 20대면 어떻게 달라지고 30대면 달라지고 40대, 60대 돼서 뭐 때가 되면은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같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죠? 예, 흥망성쇠가.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은 거의 누구나 다 비슷한데 이런 측면은 누구나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다르냐는 거죠. 왜 다르냐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하여튼 다른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제 원리가 이거는 이제 어디서 왔냐면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대우주라는 그죠? 예, 대우주라는 어떤 기운에서는 우리가 다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소우주적인 측면 우리는 인간은 소우주지 않습니까? 왜 소우주라고 얘기할까요? 대우주인 우주의 어떤 큰 틀을 닮았다는 거죠. 예, 그대로 갖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예, 그게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우주라는 인간은 하여튼 대우주를 닮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우주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있는 이제 저 우주를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주를 우리는 닮았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소우주인 이 인간은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요. 육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은 저 하늘을 닮고 육체적인 측면은 이 땅을 닮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닮을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맨날 닮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료가 있습니다. 강의가 준비 USB 한번 줘서 책상에 USB를 안 갖고 갔네. 그래서 이 하늘의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일단 갖고 오기 전에요. 이제 무엇으로 작용이 되냐면은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예. 혼이라는 게 있고 땅에 있는 육체는 이게 이제 백이 되는 거예요. 예. 백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예, 받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그런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황제내경 68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황제내경 아시죠, 다들? 황제내경 모르세요? 그 이제 그 중국의 황제하고 이제 기백이라는 도인이 있었는데 황제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기백이 이제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란 이렇습니다. 사람이 왜 병이 듭니까? 그러면은 기백이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병이 걸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적어놓은 사실은 그게 이제 의서거든요. 예, 근데 의서인데 그 안에 보면은 세상의 이치나 그 어떤 그게 그 세상 이 어떤 흐름 굴러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녹아들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전의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근거를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지금 마우스 보시죠? 예. 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뭐 이제 쭉 대화가 사실은 위에도 더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이제 뭐 보면은 이제 기백왈 이렇게 돼 있죠. 기백왈, 상하지, 기교, 지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에 있는 그러니까 기는 상하로 교류한다 뜻 아닙니까? 교류한다. 그죠? 교류한다. 상하로 교류를 하는데, 인지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이제 천추주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천추라는 게 북두칠성의 왜 그 가장 첫 번째 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으뜸 가는 별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리 추자를 써서 이제 천추라고 이제 그러는데 천추가 이제 그 주가 돼서 그쵸? 천추가 주가 돼서 그 천추지하 그다음에 지교 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추가 주가 되고 천추는 아래로 그 길을 그러니까 주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 상하가 있는데 상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뭘 얘기하겠어요? 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땅을. 그 하늘과 땅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그죠? 그 사이에 인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사이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기주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땅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기교 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눌 분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분수할 때 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의 교류를 주관하는 게 이제 그것의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기 종지 이렇게 돼 있죠. 인기 종지.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쫓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죠? 예, 그래서 만물 유지, 그 다음에 차지, 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이런 어떤 이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진행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요. 그래서 하늘의 기가 이제 들어와 있고 땅의 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늘은 이게 이제 땅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도덕경
도덕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사람은, 그, 인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법은 땅에 달려 있고요. 그러면 이 땅은 하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게 땅이라 그 얘기죠. 우리가 밟고 사는. 그러면 그 땅을 또 지배하는 놈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땅을 닮았고, 땅의 소산이고, 땅은 하늘의 소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로 인간은 하늘을 닮았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은 누구를 닮았냐는 거죠. 하늘은 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어떤 그 이치와 법칙을 말하는 거죠. 이치와 법칙에 흐르는 그것에 의해서 흐르는데 그 도라는 것은 바로 자연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한 단어로서의 자연이 아니고 스스로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흐름이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기독교로 치면은 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동양철학적으로 말하면 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한 어떤 법칙과 흐름에 있어서 이제 생겨나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스스로 지가 알아서 그렇게 되는 놈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흥망성쇠가 어디 달렸냐는 거죠. 잘 되고 안 되는 흥망성쇠가 하늘에 달렸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 달렸을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달린 것은 무엇을 얘기해? 정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신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 보면은 그 사람에 박혀있는 정신세계나, 예? 이런 어떤 이상이나 꿈이나 이게 있죠. 그게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는 사실은 하늘에 달렸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유전자를 받고 이렇게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서, 어디서 살아서 어떻게 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이런 문제는 땅에 달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분석하는 학문이 이게 풍수 아닙니까? 그죠? 풍수지리학. 그 다음 이제 하늘을 보는 이제 학문들이 무슨 천문학이라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기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기막, 그 다음에 무슨 자미두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미루어 사람의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서.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 처음 하는 강의라 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그러는데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자수지라는 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책이 보면은 이게 이제 자미원이라는 자미원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미원국. 예.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자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땅도 그렇게 딱 하늘의 별자리 돼 있는 모양으로 돼 있는 이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자미원국이다. 예. 이제 자미원국은 이제 황제가 사는 자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요. 우리 조선시대, 태종 때 보면은 이런 게 발견됐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이제 돌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예, 돌에다 새겨놨는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다 이제 사실은 이제 궁궐 타버렸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홀라당 다 태워먹어가지고 이제 잊어버렸는지 알았는데, 예, 그게 이제 조선 숙종 때 가가지고, 이제 복사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탁본을 찍어 놓은 게. 그래, 그걸 가지고 다시 숙종 때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가서 태조 때 만들었던 이 선상열차 분야지도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게 그 태조 때 만들었던 그것과 숙종본 두 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탁본 찍어가지고 이제 양반 그 댁에서 가져다가 가보로 물려, 받았던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주의 지도란 말이에요, 이게. 네?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이게 우주냐.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요 테두리가 뭐냐면은 은하수예요. 그 여기가 이제 북극성이 여기 있겠죠. 북극성이. 그리고 북극성 중심으로 북극성을 다 이런 별들이 에워싸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가 자미원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황제가 사는 자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동그라미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적도선이에요. 적도선. 예. 그러니까 딱 북쪽을 기준으로 우리 북극선 지금 아까도 밥 먹고 오다 보니까 떠 있던데 그 기준으로 이제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극성이 어디냐면은 그 구진대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구진대성의 두 번째 별이 지금은 북극성이에요. 근데 그게 2만 년마다 지구의 지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에 그 북극성의 자리도 바뀌어요. 2만 년이 지나면.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이건 이제 요렇게 이제 요거 삐딱하죠. 요렇게 요 삐딱한 거. 요거는 뭐냐면 이제 황도예요. 황도. 예.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 요렇게 그러니까 지구의 그러니까 자전과 태양에 지나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삐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왜곡이 생겨가지고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걸 좀 보기 좋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단 말이죠. 좀 보기 좋게.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예?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저깁니다. 황제 별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보여요, 사실은. 왜냐면 황제는 감춰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절대 드러나면 이게 길상이 아니에요. 별자리 관찰할 때. 그래서 가려져 있어요. 이 병풍 뒤에 지금 가려져 있듯이 가려져 있고 양쪽으로 별들이 다 이렇게 지금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자미원 옆에 이제 뭐 태미원, 천시원 이렇게 세 가지 큰 어떤 별자리가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별들 있죠? 이런 별들이 이제 이제 우리 하늘에 이제 28수라 그래가지고 동양 별자리에서 28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제갈공명이 왜 이렇게 빌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별자리 28수의 별자리에서도 각각 그놈들마다 관장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놈은 하늘에 무슨 뭐 재물을 관장하고 이놈은 법을 관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게 이제 각 그 글자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용이면은 이게 이제 무슨 용이면은 무슨 용이잖아요. 제왕, 응? 제왕지기의 별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어 모으고 막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막 이게 괴강이잖아요. 이게 진술이, 그죠? 진술이 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이나 이런 것들 이제 팔자에 들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세요. 예, 귀신도 잡아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희귀한 기운을 갖고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별들이 있는데 뭐 이쪽에 7개, 7개 하면 4, 7에 28 아닙니까? 그래서 이 28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별들의 어떤 것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타고났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쫙 돼가지고 이제 나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 이렇게 흐리게 보이죠. 자 이쪽에는 축, 그죠? 예, 인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방위를 후대 사람이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의 이제 음양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양론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우주를 보고 나온 거예요. 음양론이. 하늘을 보고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정했다 하는 얘기죠. 예. 하늘을 보면 뭐가 있어요? 별이 있죠. 그죠? 별 말고 나머지 거는 뭐가 있습니까? 깜깜한 거밖에 없잖아요. 캄캄하거나 비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 음양이에요. 그리고 딱 하늘을 딱 쳐다봤을 때 어때요 지금? 둥글단 말이에요. 그죠? 둥글어요. 예? 둥글어요. 이렇게 둥글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가 이제 우리가 이 형이상 땅바닥을 표현할 때는 자가 이쪽으로 와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늘을 쳐다볼 때는 자가 거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기 천상일차 분야지도는 자가 이쪽에 거하는 거예요. 북쪽에.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뭔가가 땅 하고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가 되잖아요. 그죠? 예? 시작점이 되면은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종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양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시종이 똑같고 또 종은 또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라는 개념이 우주를 보고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냥 뭐 막연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은 돌고 돈다. 그러면은 하늘은 돌고 도니까 사람의 운명이나 어떤 인생의 굴곡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돌고 도는 걸 닮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모양이 이제 그대로 저기를, 그 우주를 닮았는데, 하늘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 이제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어떤 이제 그 대기가 있고, 이것을 둘러싼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바라보면, 여기에서 하늘이 어디예요? 예? 하늘?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도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저 바깥에 있는 하늘도 사실은 하늘은 하늘이에요. 예, 그리고 땅은 이렇죠. 그럼 하늘은 얼마나 넓어요? 그죠? 굉장히 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까이 여기서 이것도 하늘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보면은 이제 그 비중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우리 몸 지기에서 나왔으니까 육기는 굉장히 그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훨씬 기가 사실 더 많고요. 그 육적인 어떤 형이하적인 그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더 이렇게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한된 틀 속에 우리의 정신이 거기 담겨져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도 이제 혼백 얘기했는데요. 네, 그 혼백, 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이제 그 우리 정신을 그러니까 하늘과 소통해서 이렇게 하는 놈은 혼이고요.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사람 보면 몸매도 다르고 뭐 체질도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백이에요. 그래서 그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늘의 기운을 뭔가 어떤 그 부호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갑을병정 이렇게 붙여놓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놨어요. 이게 하늘의 그 인간의 어떤 그 형이상적인 이런 혼적인 것들은 우주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어떤 그 오행 다섯 가지라는 것은 사방을 말하고요. 그죠?
아까도 지금 보시면은 사방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중앙센터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5개의 어떤 큰 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하늘의 어떤 그 기운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형이상, 그러니까 형이상 은 5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지지를 표현하는 것은 이제 자축인묘로 표현을 했는데, 자축인묘 이제 12지지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그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팩 틀어졌단 말이에요. 23.7도가 틀어지는 바람에 아까 황도와 황도와 적도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빛을 받는 어떤 그 각도가 틀려지면서, 빛을 받는 각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틀어지죠. 받는 이 공간에 봐봐요. 예,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 태양이 10% 비치는 거하고 다음날 20% 비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죠. 뭐가 달라요? 기가 다른 거예요, 기가. 예. 그 기가 달라지는 어떤 어떤 척도를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제 그렇게 12지지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그건 사주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사람한테는 이 천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바닥에는 지가 있는 거예요. 지가.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생기가 발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간만 따로 있고 지지만 따로 있으면은 이거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제 그 혼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쵸? 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죠. 예. 어떤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백은 어떻게 돼요? 땅에 흙이 바뀌어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이합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어떤 시간의 질서에, 그러니까 3차원적인 시간의 질서에 잡히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해도 이 몸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변화를 겪으면서 생로병사의 그 큰 대우주의 틀 속에서 이제 가둬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혼은 백에다가 의지하고 백은 혼에다가 자꾸 의지하고 살게 되는데, 그놈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제 자기가 타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뭐 50, 60, 70, 80 이렇게 먹으면은 이 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맞게 적응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게.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요즘은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요번에 저 세월호도 이게 탁 빠져가지고 애들 다 죽었듯이, 예? 갑자기 그냥 그게 어떻게 돼요? 혼은 아직 젊어가지고 펄펄하고 멀쩡한데 백이 그냥 갑자기 그냥 교통사고가 팍 당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백은 나는 아직 더 살라고 아직 뭐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아직 그거에 대한 착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나 무당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달래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때가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 혼이라는 것도 보통 주기가 이제 한 120년을 잡아요. 120년. 120년. 12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혼이라는 것도 그 생명을 다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기의 어떤 기운으로 그냥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 대기의 기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독교나 뭐 불교에서 윤회사상이 있고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난 살아간다라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동양학적으로 볼 때는요,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대략 한 120년쯤 되면은 인간의 그 혼을 이뤘던 정신은 흩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냥 대기로 그냥 흩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여튼 뭐, 얘기가, 뭐,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백을 한번 보자는 거죠, 백을. 이 백은 어떻게 생겨먹었나. 예? 백은, 그니까, 하늘을 첫째 닮았으니까, 뭔가, 오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자.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오장 있잖아요, 오장. 그죠? 오장 있단 말이죠. 예. 오장.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육부가 있죠? 오장 육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머리. 이게 뭐예요? 컨트롤 센터죠? 그죠? 그 다음에 4개의 팔이 뻗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 뼈의 구성도 보면 이 팔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엑스레이 찍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뼈는 하나 있고, 그쵸? 하나로 시작해서 2개로 퍼져서 5개로 갈라졌잖아요. 다리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 사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주를 그대로 빼 담았다는 거죠. 우주를. 근데, 빼 담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똑같으면 똑같단 말이에요. 사는 것도. 예? 인생도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요? 성품도 다르고, 그죠? 운도 다르고, 남편도 다르고, 예? 아버지, 부모도 다르고, 자식도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뽑아 왔는데요. 이게 이제 황제내경의 얘기인데, 한자만 보면 시커매가지고 그냥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이제 뭐, 하여튼 뭐, 이게 뭐예요? 뭐, 신기혈지형 유효 부족함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이제 막 얘기를 하는 내용 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래서, 뭐요?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황제가 묻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백이 답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오장육부에 대한 얘기가 오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는 그냥, 뭐, 심장 그러면 기능적인 측면만 지금 얘기하죠. 심장은 뭐 피를 뿜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양학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기적인 면이 있는데 그래서 기적인 면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개생어 오장이야. 근데 이게 감출장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장부장자를 써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모든이죠. 모든 오장의 생은, 그러니까 부심장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은 이제 마음 심자인데 이게 마음이 아니고 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장은 신을 감추고 있고, 그쵸? 신을 감추고 있다는 거는 신의 기운을 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장은 어떤 정신 이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폐장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는 기를 담고 있고, 그죠? 간은 혀를 담고 있고, 그죠? 비는 육을 담고 있잖아요. 비는 뭐예요? 비위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잘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이 실해야 이게 살이 찌는 거예요. 저같이 비장이 안 실하면 이렇게 꼬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은 이제 신장 그 지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이제 뜻인데 이 지금 이게 뜻지자잖아요. 근데 이게 이 뜻이 보면 뜻지자는 이게 이제 마음의 뜻지를 말해요. 마음의 마음의 어떤 뜻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면 2차 성형 지의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형은 이것으로서가 이루어지고, 그죠? 뜻까지가 통한다, 여기에서. 뜻까지가 통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형. 이 형이라는 얘기. 근데 이 형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신적인 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형은 반드시 형이 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이게 이제 기적인 형을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육적인 형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5장의 어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장이 실하면 살이 찌잖아요. 그렇지만 살이 찌는 거에 비교해서 뭔가 정신적인 어떤 기적인 어떤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간이 크면은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하잖아요. 이 간이 부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간이 있으면 용기가 이제 막 샘솟는 거죠. 그죠? 예. 뭐 예를 들면 심장이 뭐 크다. 심장의 기가 크다. 그러면 이게 그것도 막 저기 한 거, 심장이 크면은 뭐 대포가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넓고 힘이니까. 응? 화통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이 크면 뜻이 큰 거 아니에요. 생각이 깊은 거예요. 예. 생각이 보면 진중하고 뭔가 이렇게 깊이 어떤 자기 뜻이 있으니까 뭔가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이 이런 어떤 5장에 우리는 기운으로서 다 서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내연골수. 그래서, 내연골수. 그러니까 골수가 이것이 안으로는 골수와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성, 신형, 5장. 그래서 5장은, 그런 어떤 형체의 몸을 이루고, 그 다음 5장 지도. 그러니까 5장의 도는 개출, 경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 경수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경이, 그러니까 뭔가 기운이 지나는 길을 말해요. 기운이 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경맥이라고 그러죠, 경맥. 예. 경맥과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경맥은 이러한 것에서 나고, 그죠? 날출자 써 있죠? 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행혈기, 그러니까 혈과 기는 이것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는 이 형상적일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예, 기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혈은 땅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장부에는 그것이 어떻게 정신도 육기도 들어있으니까 장부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그 기운이 이제 또 특징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병 내 변화 이생. 그러니까 백병이 이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시고, 수, 경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연고로, 그러니까 경매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하여튼 한의학적이나 이런 것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런 어떤 내용에서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개인의 특성은, 그러면 이제 개인의 특성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의 특성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인가. 이제 우주에 막 이런, 이제 제가 사실은 막 뭔가 얘기를 막 많이 하려고 이렇게 자료도 많이 뽑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막 좀 오늘 정리가 잘 안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우주의 모습입니다. 예? 사진은 보셨죠? 물론 이게 이제 우주 전체의 모습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한 은하의 모습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우주 전체의 모습이라면은 이제 태양계는 이를테면은 여기 이제 한구퉁에 이렇게 아주 점박이만하게 이렇게 조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네.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지구의 이제 가장자리에 놓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를테면은 개인의 팔자가 생기는 이유가 어떤 우리가 무슨 년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연이잖아요, 연. 예. 연이라는 건 무슨 년이라, 이거는 태양이 그 대우주 그러니까 우주를 공전하면서 생기는 그 좌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 아까 이거 우주 막 이렇게 회오리쳐서 돌잖아요. 그죠? 도는데 어딘가 지금 태양계가 이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태양의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도는데 12만 9,600년이 걸린대요.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그쵸? 그러면 이게 한 바퀴 이게 만약에 우리가 1년이 지났다. 그러면 12만 9,600분의 이제 1이 지나간 거예요. 그쵸? 그래봐야 우리가 예를 들면 갑자년생,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닙니까? 갑자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한 칸 가면 이제 한 칸 가면은 이제 을축년이에요. 그래서 60갑자가 다 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뭐 어딘가에서, 물론 요만큼이겠지. 근데 이제 갑자가 다시 또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이 갑자하고 같냐 말이에요. 다르겠죠? 태양계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 속에 어떻게 돼? 이 속에 태양이 있고, 또 태양의 주변에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해가지고, 지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의 지구의 기운과, 이럴 때의 지구의 기운이 똑같은 갑자인데 같냐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팔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똑같이 60년이면 똑같은 사주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예, 시대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같은 팔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역대 대통령 있고 옛날 왕이 있는데 그럼 팔자가 다 비스무리한 격으로 돼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꼭 이런 대통령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그런 왕이 되는 운명, 황제가 되는 운명, 그 시대에 맞는 틀이 있을 것이고, 지금 세대에 맞는 틀이 다르잖아요. 지금 경제 잘 살리면은 대통령도 되죠. 물론 못 살렸지만. 예?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태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일단 자기의 무언가가 하나가 결정이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주 공부해 보면은 이제 갑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목이라는 기운이 강하다고 보는 거고, 병정, 기, 경신, 임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화라는 기운이 강하다는 거고, 토, 금, 수라는 기운이 이제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갖고 태어났다고. 그 다음에 이제 월이 있으면, 월은 뭐예요? 월은 지구가 어떻게 돼?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제 어디쯤 왔느냐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동지, 그죠? 하지, 춘분, 추분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그죠?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계절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공전 좌표라고 표현할게요. 공전 좌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쯤에 왔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만약에 여름쯤 태어나면은 화라는 기운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죠? 가을쯤 태어나면 금이라는, 봄이면 목이라는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날 거란 말이죠. 그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는 어떤 그 시점의 기운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일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제 태양의 공전의 관점에서 이게 태양이면 지구가 자전을 한 바퀴 뺑 이렇게 도는데 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만큼 움직이는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65분의 지금 1 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를 이제 365개를 갑자, 을축 이렇게 갑을병리 순서대로 쭉 매겨 놓은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뭔가 이런 것들이 또 좌표가 주어져서 좌표가 하나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가 이제 자전하는데 지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밤이냐 낮이냐 이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음향이 들어오는 어떤 기의 그 크기가 다를 거란 말이죠.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하여튼 위치에서 달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고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난 시점에 어떤 좌표가 딱 정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놓고 음이 강한지 또는 양이 강한지 또는 목이 강한지 그거를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의 이제 운명의 어떤 평생 갖고 살아가는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작이라는 관점을 왜 그 사람의 운명에다가 부여를 한 것이냐, 라는 것을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거. 그 모든 그 기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종의 개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별이 어떤 일이 어떤 시간에 딱 태어나면은요, 얘는 무조건 그것이 생겨나는 시점부터 이런 어떤 그 궤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아까 돌아가는 어떤 궤적의 관점하고 지금 같이 일맥상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종이를 만들었는데 종이를 오늘 만든 종이하고 한 달 후에 만든 종이하고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썩어가는 시간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만났느냐에 따라서, A라는 회사가 사가면은 뭐, 어떻게 쓸 것이고, B라는 회사가 어떻게 딱 그날 시간에 딱 만나가지고 나한테 사가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헌신짝처럼 한번 쓰고 버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보관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운명의, 아주 복잡한, 그런 인연이 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또 당첨기 보면 막 섞어져서 돌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어떤 놈이 하나가 탁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만약에 로또공이 튄다고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쫙 깔아놨지만 번호가 맨날 이렇게 있는 자리가 처음에 틀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깔아놨는데 늘 자리가 틀릴 거 아니에요, 위치가. 그러면 얘가 이제 기계가 빵 하고 쳤어요. 빵 하고 치면 얘는 일로 날아가고 얘는 일로 날아가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이런 궤도를 갖고 얘는 그린다고 쳐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하고 빵 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니까 다시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굉장히 우연 같지만 사실은 그것의 인연이 사실은 공이 처음 놔지는 인연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날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날씨도. 굉장히 내일 날씨 어떨지 예측은 못하지만 봄이라는 계절이 점점 따뜻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 해에 따라서 조금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좀 태양의 양이 부족하거나 눈이 적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균형을 잡을 것이고 어떤 그 1년이라는 어떤 그 순화추동의 계절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 복잡한 질서 속에 어떤 일정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서 팔자도 그 사람이 시작하는 시점에 왜 그렇게 세팅이 돼서 놓여져 있냐의 글자에서부터 뭔가의 이제 그 불특정적인 어떤 운명의 파동이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시작이 있으면 만약에 갑자라는 글자를 타고났다면 갑자부터 시작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운이 을축이 온다고 보는 거고요. 병인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에 인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러면 목기가 많이 타고났으면은 간이 실한다든지, 그죠? 간이 실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간이 실함으로써 뭐 어떤 목적인 의욕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용기가 많으니까 막 일을 막 추진하는 힘이 좋단 말이에요. 그죠? 화가 크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사람들하고 마음 쓰고 화합하는 일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특성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관직에 잘 맞더라. 그것이 이제 육체적으로 이런 쪽이 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신이 튼튼해가지고 암기력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잘해. 예? 그 다음에 화도 있어. 그러니까 표현도 잘해요. 잘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채소 온부터 가지고는 기운이 그냥 한쪽으로 팍 쏠려가지고 이런데 이제 탁 기운을 갖고 태어났네요. 예. 그러면 생각도 답답한 거고 생각도 우매해지는 거예요. 행동도 우매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갖다 쓰겠어요? 갖다 안 쓰니까는 자기 써주는 데는 어디요? 쉬운 데 써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세차장 가서 너 차나 닦아라.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거는 좀 일만 열심히 하면 써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물론 세차장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뭐 주유소 가서 너 기름이나 넣어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간단한 거니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조금 벌고 뭔가 출세의 길이 막히고 답답해지는 거 아니야. 인생이 그래서 안 풀리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사실은 이제 어느 한 그 점에서 이제 운명이라는 것도 시작이 돼서요. 그것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떤 기운, 예, 기운에 따라서 어떤 그 타고난 기운을 특정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우주는 어떤 큰 틀 속에서 생로병사라는 큰 틀을 걸어가지만 그 생로병사라는 큰 틀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기에서 뭡니까 흥망성쇠가 막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래봤자 이 틀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예,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봤자 이 틀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고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다른 특성들은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 우주의 기운에 따라서 오장육보의 배열이 사람마다 조금 더 크고 작고 어떤 이런 기운의 역할 때문에 그 사람의 각자의 성품이 생기는 거고요. 그 성품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 때문에 돈을 벌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것도 이어지고 또 그런 습관,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이 병도 그거에 맞게 드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명도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운명의 개인적 편차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운명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런 어떤 그 개인의 그런 특징적인 글자를 좀 더 깊이 연구해서 관찰하고 분석하다 보면은 대략 그 사람의 운명의 큰 틀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오늘 큰 틀 속에서의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하고 혹시 질문 이 뭐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 태양이 이게 미치는 어떤 선, 예,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적도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울여 적도는 이거잖아요. 근데 태양이 받는 기울 자리는 여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적도라고 반드시 뜨거우라는 법이 없죠. 적도 부근이 뜨거울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쵸? 근데 이게 많이 안 기울어졌어요, 서로. 아까 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 뜨거운 거죠. 태양이 가장 이렇게 각도가 90도로, 그러니까 딱 달려드는 어떤 그런 기운이죠. 우리나라는 이쯤에 위치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각도가 이렇게 커졌죠,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덜 덥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돼요. 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데, 예. 지축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형이상과 형이하의 기운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상의 어떤, 그 선천이라 그래요. 먼저 이제 하늘에서 작용하는 기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복희팔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천팔캐도라고도 하고요. 복희팔캐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나? 그림이? 아, 여기 있네요. 아, 정역팔캐도 이게 아닌데, 예. 이게 보면은 이제 그죠? 선천팔캐도예요. 그래서 선천팔캐도는 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여기는 지금 숫자가 안 붙어 있는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궤적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하늘의 기운은 봐봐요. 기운 복희팔캐도 검색해보세요. 그럼 이 궤 속에, 지금 여기 궤 있죠? 태라는 거 있고, 이라는 거 있고, 진이라는 거 있고, 이렇게 있는데, 궤 속에 숫자가 지금 붙어 있어요. 선천팔캐도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이거?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 계속, 그러니까, 선천의 기운은 어떤 부딪힘이 없이 순일하게 계속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후천팔캐도를 보면은요, 이게 뒤집어졌어요. 건이 근데 여러분 지금 주역 시간이 아니라 이걸 자세히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 숫자를 보면은, 후천팔캐도는 이제, 그러니까 감수가 1이 여기 있고요. 1이 여기 있고요. 2가 이쪽에 붙어 있고요. 3이 이쪽에 붙어 있고, 4, 5, 6, 7, 8, 9 이렇게 붙거든요. 기운의 흐름을 보면 6, 7, 8, 9, 1, 2, 3, 4, 5 이게 지그재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은 지금 지구 자기장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예. 과학자, 물리학자들은 알아요. 그런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기운이? 막 서로 교류하고 부딪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싸우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극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처럼 지축이 팍 서버리잖아요? 지축이 팍 서버리면은 이제 이렇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싸우지를 않아요.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정역팔캐도예요. 정역팔캐도. 이게 김일부 선생이 얘기한 이제 지축이 있으면 지구에
모습이 이제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하늘이라는 것은 양을 말하고 땅이라는 것은 음을 말하는데 아까 선천팔계도를 보면은 하늘이 위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 위에 있고 음이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은 밑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고 양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기운의 화합이 안 된다고 보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지금 음이 위에가 있고 양이 밑으로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화통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숫자 지금 매겨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이 지금 이쪽에 지금 매겨져 있죠. 1. 그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이 어디 있어요? 3. 4. 맞나요? 4. 5. 그 다음에 6. 7. 7이 어디가? 5, 6, 7이 그러면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5하고 같은 자리요? 아, 7 여기 7 하여튼 잠깐만요. 한번 써보고요. 8, 9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여튼 1, 2, 3, 4, 5, 6, 7 7이 어디 갔습니까? 7이 여기 있습니다. 5가 여기 맞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 그림 보고는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이 모양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완벽한 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까처럼 지금이 후천의 세상이라 그래가지고 아니죠 뭐 이렇게 상극의 세상이라 그래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수명도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오장육부가 치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수명도 이렇게 길어진다. 원래 타고난 수명대로 그대로 순일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상쟁의 어떤 모습도 사라진다. 그래서 평화롭고 굉장히 원만한 세상이 온다 해서 정역의 세상을 이제 논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타 어떤 종교에서 지축이 바로 서갖고 후천의 세상이 오면은 그분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정역은 뭐 지금 뭐 얘기가 아니고 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선생님 하늘하고 땅하고 사이에 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걸 중국에서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저리 문자로 이제 발명을 해낸 거잖아요. 네. 지금 문자로 저리 정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가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발견하지 않았어요. 어디였어요? 원래 그게 이제 우리 저기 태고 역사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환웅 아시죠? 네. 그 환웅이 어떤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닌 건 아세요? 단군 할아버지 그런 단군이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개인의 이름이 아닌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그때는 환인이라고 그랬고 처음에는 환웅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환인이 뭐 몇 대죠. 환웅이 몇 명이 이제 통치했고 단군이 40몇 명이 47명인가가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고조선이잖아요. 근데 그 환웅의 아들 중에 복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희. 태고 시대니까 국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부족사였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무슨 뭐 요동이고 만주벌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여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어디쯤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다 흩어져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웅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도인이에요. 옛날에는 도인이 세상을 다 이렇게 통치했단 말이에요. 옛날 그 막 만년 전 막 그때는 만년 전 2만 년 전 막 이런 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어리석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문자도 알려주고 이제 다 문명을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문명의 시초가 보키시라고 그러는데 그 보키시라는 사람이 그 우리 그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환웅 할아버지의 어떤 아들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떤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그 사람이 하여튼 그 뭐예요? 지금 복귀팔캐도 나오잖아요. 우주의 이치를 이렇게 용마도라 그러거든요. 용마도 어떤 홍수 막 이게 홍수가 아니죠. 그거는 이게 어떤 공사를 막 하는데 거기 물에서 말이 나는데 말의 손모에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는데 거기에 뭐 이게 보니까 이게 이게 우주의 상징이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 가서 주나라에 누구의 문왕이 뒤에 가서 이제 저 거북이 등딱지에 나오는 어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후천팔계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문왕 때 가서 완성시킨 거고 거기에 이제 그때 이제 주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 때 나왔다 그래서 주역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국의 역사가 아니고요. 고대 시대의 역사인데 그게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 같은 역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사실은 뭐 동이족이니까 뭐 진짜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였다고 봐야죠. 조선이 동이족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북방에 큰 활을 들고 다니는 아주 무서운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동이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